직통 개시와 신도 세뇌 논란을 일으켰던 산위의 교회 교인 13명이 교단으로부터 무더기 면직 출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방조한 산위의 교회 담임 목사와 부목사도 각각 목사직 면직과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신학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장신대학교가 일반 대학원부터 단계적인 대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도 이번 주부터 대면 수업을 실시하며 감리교 신학대학도 다음 주에 교실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외 입양인들과 입양인 인권단체들이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 진실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입양 활성화에 가려 알려지지 않았던 입양인들의 인권과 출생부터 입양까지의 진실을 찾기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최근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가 후원금 사용에 문제가 없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폄훼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CBS 뉴스입니다. 직통 개시와 신도 세뇌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위의 교회 교인 13명이 교단으로부터 무더기 면직 출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방조한 산위의 교회 담임 목사와 부목사도 각각 목사직 면직과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는 지난 2월 14일 산위의 교회 이모 장로 부부로부터 세뇌돼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를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이 장로 부부가 사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을 진행했는데 성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잘못된 기억을 세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너가 그 죄에서 자유해지고 구원을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도와줘야 하는데 너가 계속 주저한다면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그게 굉장히 두려워서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 그 기억이나 말을 해놓고 나면 이제 그건 진짜 있었던 일이 되어 있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서울 동로회는 지난달 27일 A씨를 비롯해 수많은 교인들을 세뇌시켜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한 이모 장로 부부에게 교인 권징의 최고 수위인 면직,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총회는 또 이 장로 부부를 옹호하고 교단 노회의 조사 처리를 방해한 집사 6명은 면직 출교, 5명은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천국 입성, 회개 복음, 십자가 복음, 기름 부음의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양쪽을 신문해 보니까 비성경적이다. 본 교단 교리에서도 어긋남이 틀림없다. 그것이 인정되어서 우리가 면직 출교를 했습니다. 또 예장합동 서울 동로회 재판국은 11일 산위의교회 전 담임 목사인 김모 목사와 부목사 정모 목사에 대해서는 각각 목사직 면직과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총회 신학을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적인 그 은사를 활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면직을 시켰고요. 부목사는 와서 잘못됨을 인정하고 회계문도 냈고 글로 써서 냈고 노예 앞에 총회 이단대책본부에서 시행하는 교육도 받겠다고 해서 교육을 받는 걸로 전제로 해서 무기 정직을 했습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장로 부부는 과거 직통 개시와 가계 저주론, 귀신론, 입신체험 등 잘못된 구원관을 전파한 집회에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지난 2016년 이 장로 부부가 지속적으로 참석했던 집회를 이단성 집회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코로나19로 신학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장신대학교가 일반 대학원부터 단계적인 대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도 이번 주부터 설교와 지휘 등 실습 2과목에 대해서는 대면 수업을 실시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산했던 교정에 마스크를 낀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섭니다. 온라인 개강을 했던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단계적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좀 그게 더 편안하고 좋은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또 오프라인으로 직접 얼굴 보고 대면으로 하는 수업이 주는 이 공감대나 혹은 뭐 그런 기대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기대도 한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친교도 되고 또 아무래도 이제 대면 수업을 하니까 훨씬 더 이제 그 수업에 활기가 좀 있겠죠. 또 질문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 상당히 좀 기대하고 왔습니다 오늘. 학생들은 강의동에 들어서기 전 발열 체크와 문진표를 작성하고 강의실에서는 교수와 학생 모두 마스크를 낀 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화면으로 본 거하고는 또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니까 확실히 존재감이 확실하고 그래서 야, 이래서 또 오프라인이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신대는 이번 주 일반 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시작으로 석사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대면 수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완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50% 강의 수용률에 맞춰가지고 환자석은 뛰어 앉을 수 있게 그렇게 강의실을 다시 재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손잡이라든지 좀 학생들의 빈도가 많은 곳은 방역을 하고 있고요. 장신대는 대면 수업을 위해 시설 대비도 갖췄습니다. 구내 식당에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수업 도중 발열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선별 진료소로 가기 위한 대기 장소도 마련했습니다. 자가격리가 가능한 숙소도 70여 곳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대면 수업은 일반 대학원과 목회대학원에 한하며 신학대학원은 설교와 지휘 등 3학년 실습 교과 2과목에 대해서만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학부 수업은 1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장신대는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이 같은 학사 계획은 국가 방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날 일부 학생들은 지역 감염 확산을 우려해 수업에 불참하는 등 방역 안전에 대한 염려는 남아 있습니다. 한편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오는 18일부터 학부와 신대원 모두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총신대는 1학기를 모두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입양의 날을 맞아 해외 입양인들과 입양인 인권단체들이 입양 진실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입양 활성화에 가려서 알려지지 않았던 입양인들의 인권과 입양인 자신들의 출생부터 입양까지의 진실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지정된 입양의 날, 건전한 입양 문화의 정착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해외 입양인들과 입양인 단체들은 이날을 입양 진실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We declare May 11th to be Adoption Tuesday. 5월 11일을 입양 진실의 날로 선언합니다. 이들은 왜 입양의 날을 입양 진실의 날로 선언했을까? 입양인들은 자신의 출생과 입양까지의 삶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입양인 당선자로서는 가장 필요한 것, 그동안 보여주지 않는 기록하고 그동안 입양인한테 보여주던 기록 중에는 기록은 하고 실제 상황은 맞지 않은 정보도 있고 그리고 입양인들도 부모님 만나보니까 부모님 아니고 이런 다양한 좀 사건이 있어서 우리는 일단 앞으로 활동하면서 진실에 대해서 입양인들과 친생 가족들, 양육 미혼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입양 진실 선언 모임은 아픔의 당사자인 입양인들이 입양의 진실에 온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임은 그동안 정부가 입양 활성화와 입양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 오면서 입양인들의 출생과 입양 기록 등이 감춰졌거나 소홀히 취급돼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입양 역사 67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입양인의 인권이 훼손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67년 과거사 속에 깃들어 있는 입양인들의 추방, 입양인들의 정신적인 외상, 입양인들의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에 대한
문서 기록의 훼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생각들이 풍부하게 펼쳐져 나가기를 바라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입양인들의 인권 문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입양인들과 입양단체들은 입양 진실의 날 선언식을 유튜브에 올려 입양인들과 관련된 진실과 함께 그들의 인권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계획입니다. 입양단체들은 입양의 날에 이 행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모임을 가질 수 없어 미리 녹화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최근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피해자 지원 사업은 아니라며 지난 3년간 기부금의 40% 이상을 피해자 지원 활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최근 후원금 사용 논란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가 지난 3년간의 회계 자료를 공개하며 후원금 사용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의 후원금이 어디로 쓰이는지 모르겠다며 수요 시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번 사태가 일어난 데엔 지난 30년간 가족같이 지내온 할머니의 서운함과 윤미향 전 이사장이 떠나면서 생긴 불안감, 그리고 관련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분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할머니에게 먼저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할머니께 원치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국내외 수많은 양심 있는 시민들, 그리고 같이 연대했던 운동단체들 모든 분들에게 의도치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의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회계 자료를 공개하며 기부금 수입 22억 1,900여만 원 중 41%에 해당하는 9억 1,100여만 원을 실제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사업은 건강치료와 정기 방문, 정서적 안정 지원, 쉼터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된다며 여기엔 예산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할머니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활동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부금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연은 정의기억연대가 단순히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단체가 아니라며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피해자 지원 사업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특정 집단의 문제를 보편적 여성 인권 침해 문제로 확대해 전시 성폭력 개념을 세우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며 연대를 이끌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나영 이사장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무지와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절 피해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역경을 딛고 30년에 걸쳐 일궈낸 세계사적인 인권운동을 훼손하고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운동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왔는가, 무엇과 대적해왔는가, 아무도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때 용감한 피해자들과 정말 몇 명의 헌신적인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이 운동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다시는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유지를 받들어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국제활동을 해왔습니다. 정의연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윤미향 전 이사장이 합의 내용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발표 전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 안 것 외에는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해치유재단 기금을 피해자들이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령 여부는 전적으로 할머니들이 결정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국세청 공시내역 등 지적받았던 문제에 대해선 미숙했던 회계 처리 과정을 인정한다며 실무적인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오늘은 지역교계 정기총회 현장을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예장합동 부산노회가 제106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부산노회장 장호익 목사는 교회가 직면한 역사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길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가 제43회기 2차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노회에서 전 순천노회장 이인호 목사와 황점선 순천노회장은 노회원들에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을 부탁하는 한편 고생한 노회 사역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놓인 교회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대책위원회와 부산 지역 교수자문단, 그리고 전국적인 태스크포스 팀에서 진단한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의 특징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망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들만으로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 싶어서 자문 교수단과 함께 화상회의를 한 7, 8차례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 부산의 목회자님들에게 알려드린다면 목회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의 후 가진 합심 기도 시간에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사회와 교계가 회복되길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오전까지 흐리다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도는 낮 최고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